안녕하세요. 인생 한 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생각지도 못한 대박 행운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75세 박민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기업인이라 부릅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와 건설회사를 일궜으니까요. 강남에 집이 있습니다. 딸 둘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집사람 경희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70세인데도 여전히 단정합니다. 간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움직임이 깔끔합니다. 여보, 오늘 새 가정부분 오신대요. 그래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사장님, 인사드리세요. 김순자 씨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회상 1970년 3월 15일 저는 20살이었습니다.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맹호부대 소속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순자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갓 결혼한 아내였습니다. 배가 석 달째였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우리 아기 얼굴 보고 싶으니까. 순자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현재 순자?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물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물이 튀었습니다. 민우 씨? 그 목소리였습니다. 50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경희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는 사이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본 것 같네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김순자 씨, 주방 이쪽이에요. 경희가 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나레이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72년 2월 저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3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정부는 저를 전사자로 처리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1978년 귀국했습니다. 순자를 찾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소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1년 후 경희를 만났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병원 간호사였던 경희가 저를 돌봐줬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순자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사, 사장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청소, 나중에 하세요. 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민우 씨. 정말 당신이 맞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세요. 부탁입니다.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경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이상하네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소? 김순자 씨, 일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작고 굽은 등이었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왔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서재에 박혀 있었습니다. 경희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일이 좀 바쁘오.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희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30년, 아니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레이션,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서재 청소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는 척 했습니다.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사, 민우 씨, 순자가 작게 불렀습니다. 김순자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들어주실래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순자가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1972년 6월이었어요. 전사 통지를 받았어요. 군에서 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배가 불러왔어요. 그때 7개월째였어요. 11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레이션, 아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사,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은 태준이에요. 박태준. 당신 성 따서 지었어요. 지금 50살이에요. 인천에서 정비소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말 안 했습니까?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죽었다고 나왔는데 1978년에 돌아왔습니다. 찾았어요. 당신을.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예. 나레이션.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사. 신문에서 봤어요. 베트남 포로 생존자 귀국 기사. 그럼 찾아갔어요. 당신 어머니 집에. 순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당신 옆에 여자가 있더라고요. 임신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희. 네. 경희 씨. 7개월이더라고요. 돌아왔어요. 그냥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레이션. 기억났습니다. 1979년 봄이었습니다. 경희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경희가 임신했으니까요. 그때 순자가 찾아왔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대사,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정말.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이 그랬으니까.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재산도 인정도 필요 없어요. 그럼 왜?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당신 얼굴. 순자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그것만 들으면 돼요. 제 아들한테 문이 닫혔습니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희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아들. 5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 박태준.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딸들은 출가했습니다. 집에는 경희와 저 그리고 순자만 있었습니다. 경희. 왜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 경희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요즘 이상하더니. 김순자 씨도 불러주시오. 예. 가정부를 부탁이요. 경희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불렀습니다. 대사.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경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들어주시오. 제 과거 얘기입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베트남, 순자, 결혼, 헤어짐, 포로 수용소, 전사 통지, 그리고 아들, 나레이션. 경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대사. 아들이요? 네. 50살? 네, 경희. 경희가 순자를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무슨.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부부였다는 거예요? 법적으론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 말에 경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재혼 신고를 안 했습니다. 순자가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 결혼은. 경희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결혼은 뭐예요? 저는요. 40년은요. 나레이션. 경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대사. 경희 씨. 순자가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떠났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경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 잘못도 아니고. 경희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보, 지금 어쩌려고요? 그 아들을 만나려고요? 인정하려고요? 모르겠소. 모른다고요? 경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딸들은요? 손주들은요? 저는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레이션. 순자가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사. 저 때문에 두 분이 힘드시네요. 일어나세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을 일 아니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라니까요.
경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레이션. 세 사람이 울었습니다. 거실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대사. 한참 후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재산도 남편도 인정도.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민우 씨가 제 아들한테 한 번만, 딱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해주면 돼요. 순자 씨, 그게 다예요. 그 후엔 다시는 안 올게요. 경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약속해요.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그날 오후 순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경희와 저만 남았습니다. 여보, 경희가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경희, 그 아들한테 가보세요. 괜찮겠소?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고맙소. 고맙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경희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에게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태준 정비소, 인천시 남동구. 택시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아들.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를 미워할까요? 나레이션. 정비소는 작았습니다.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준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차 한 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님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나레이션. 제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대사. 박태준 씨? 남자가 렌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박민우라고 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민우요? 네. 아버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나레이션. 태준이 손을 닦았습니다.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이 전부였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대사.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혔다고, 죽은 줄 알았다고. 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혼도 안 하시고, 저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저 키우시느라. 태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전쟁이 그랬으니까. 나레이션. 태준이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대사.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평생 이 사진만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얼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태준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태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노릇 한 번 못 해줘서. 괜찮아요. 태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목까지 해주셨으니까. 나레이션.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울음이었습니다. 대사. 태준아. 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신 한 가지만요. 말해봐. 어머니 잘 챙겨주세요. 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태준이 다시 차 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0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은 바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경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제 마음이 복잡해요.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아들이 불쌍해요. 경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경희, 대신 김순자 씨를 가정부로는 못 둬요.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겠소.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기도 용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렸습니다. 태준의 정비소도 도왔습니다. 투자자 명목으로 확장 비용을 댔습니다. 태준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다. 받아라. 결국 받았습니다.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제법 큰 업체가 됐습니다. 나레이션. 경희는 명절마다 순자에게 떡을 보냅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엔 뭘 보낼까요? 순자 씨 좋아하는 거 있소? 글쎄요. 물어볼까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사. 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오빠가 있다고요? 그렇다. 어떻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딸들은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만나봐도 돼요? 그래도 되겠니? 오빠잖아요. 피부치잖아요.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어요. 나레이션. 가을이었습니다. 태준의 생일이었습니다.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태준과 순자가 왔습니다. 저희 부부도 갔습니다. 딸 둘도 왔습니다. 대사.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빠, 저 지수예요. 큰딸이 인사했습니다. 지수? 네. 아빠 큰딸이요. 아니, 오빠 동생이요.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말하세요.
오빠잖아요. 작은 딸도 말했습니다. 저는 지영이에요. 오빠. 태준이 울컥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레이션. 순자가 경희를 받습니다. 경희도 순자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대사.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와 경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가족이 모일 수 있어서.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경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이해해 주셔서. 나레이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때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지금은 12월입니다. 며칠 후면 새해입니다.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새해엔 같이 일출 보러 갈래요? 좋지. 어디로? 동해 바다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요. 가족.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경희 엄마도 데리고 갈게. 어머니도요? 응. 내 어머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최종 메시지. 전쟁이 앗아간 50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제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용서는 시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주는 겁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책임을 질 용기, 서로를 이해할 용기. 저는 오늘도 배웁니다. 75세에도 배웁니다. 사랑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함께 사는 법을. 봄이 올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